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앞으로 평생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였던 남자친구의 누나도 무력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문제였지만 결국엔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한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사귀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회사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다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2년 정도의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의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식구들이 절 만나고 싶어 한다며 가족 행사며 모임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매번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괜히 양쪽 가족끼리 얼굴 트고 전까지 들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좋을 게 없으니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요. 그러다 비로소 남자친구의 본가에 인사를 가게 되니 무척 떨렸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준비하여 집으로 향하는 내내 입안에 침이 다 마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는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원래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후로 점점 손님 수가 줄어서 결국 작년에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가게를 판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설명도 덧붙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보다 4살 많은 누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누나가 같이 있을 거란 걸 몰랐는지 누나가 여기 왜 있냐며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내가 부모님 집에도 못 와 있냐며 받아쳤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같이 점심을 준비하자 하셨습니다. 저희더러 오라고 하신 시간이 1시였기에 솔직히 제가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니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부엌으로 오더니 요즘 사람들은 1시에 오란다고 진짜 1시에 오나 보다며 한 30분 정도는 일찍 오는 센스가 없다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신우를 바라보니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속으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왜 저렇게 유치하게구나 싶었지만 별말은 안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처음 간 날인 만큼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불고기도 재워두시고 잡채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 모두가 식탁에 모였고 제가 잘 먹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누나는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머님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까지 했냐고 빈정거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의 누나보다 가만히 참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적당히 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저라도 나서서 남자친구 누나에게 한마디 쏴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이미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두었는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덕담이주의 대화가 오고 갔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면 뭔 이겨낼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몰랐기에 참 듣기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마다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남자친구의 누나는 바로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보는 척 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남자친구 누나가 저에게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게 개인적인 정보인데 솔직히 말해주기가 그래서 제가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니 윗사람이 물어보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실실 웃기만 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니까 어머님께서 언니를 끌고 방으로 가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그냥 이야기해주라며 별것도 아닌데 자기 누나랑 날 세우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제 보니 온 가족이 남자친구 누나에게 절절매고 있던 거지요. 안에서 약간의 고성이 들리더니 다시 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서는 자기 질문 안 들리냐고 저에게 얼마 버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간 저도 벙찌고 화도 나서 한 달에 400 번다고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300에서 450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400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무튼 신우는 잠깐 말을 않고 있더니 너가 그래서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냐고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서 콧대 높은 척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습니다. 도저히 남자친구 언니의 짜증을 받아낼 재간이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미친 여자가 있다면 바로 저 언니다 싶었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어요. 내가 비록 당신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상황이긴 하지만 당신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저희가 사귀는 2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면서 자기 누나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절절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 몰래 채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들켜서라고요. 언니가 그 남자랑 살고 싶다면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빌었지만 언니의 남편은 언니를 집에서 내쫓기만 했을 뿐 이혼은 안 해준다고 그랬답니다. 내쫓은 뒤에는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언니에게 쓰라고 줬던 카드도 전부 정지시켜버렸다고요. 대학교 졸업 후 반반한 얼굴 하나만 믿고 취직도 안 하고 남자들만 갈아타며 살던 언니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지요. 게다가 언니가 눈이 멀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그나마 언니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그 남자한테 털렸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이어서 말하기를 얼마 전 통화할 때만 해도 누나가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니가 딱하고 불쌍하다 싶었는데 병원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딱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혹시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돈까지 다 잃은 후에 언니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시에 찾아왔고 가족들이 상의 끝에 언니를 정신병원에 넣었다고요. 하지만 자기도 언니가 벌써 퇴원을 해서 본가에 돌아와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어땠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의 누나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고 어머니께서는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 제가 시집가는 건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제가 부모님께 언니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귀띔을 해줘서인지 남자친구가 굉장히 죄인 모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가 죽어 있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언니 문제를 빼고는 어디 하나 모난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과 축복 아래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은 다가오는 가을에 올리는 걸로 하고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짬짬이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자친구 아버님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나이도 있으신 분께서 공사장에 일을 나가셨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신 거예요.
의사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며 가족들이 잘 도와드려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많이 없으셔도 늘 인자하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봐주시던 예비 시아버지께 그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왜 아버님이 그런 일까지 하시도록 내버려뒀냐고 하니까 자기도 분통이 터진다면서 이게 다 언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누나가 돈을 쓰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쓰고 있었다더군요. 옷이나 화장품 그런 것만 사나른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잠드신 사이 그분들 핸드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는 돈을 잃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졌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얼마라도 메꿔보시겠다면 남자친구 몰래 공사장에 나가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안 좋은 일이 줄줄이 터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 부모님이 은퇴는 하셨어도 두 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언니 문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불안했지만 안심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솔직히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저희를 못 도와주시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 저도 능력이 있고 남자친구도 능력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 부모님한테선 나올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히스테리컬해졌더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5만 원, 10만 원 빌려달라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 마냥 돈 좀 보내라고 사람을 질리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그런 언니를 번번이 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갖은 핑계를 대며 결국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때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루는 언니가 저와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자기만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면서 앞으로는 저희랑 살거나 아니면 저더러 남자친구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집에서 살라더군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제가 모시고 산다 치면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신혼집에서 모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제껏 늙은 부모 모신 나더러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냐며 저더러 도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걸 알겠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하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일단 생각 좀 해보자더군요. 이윽고 언니가 결정하면 연락하라며 우리 셋이 살면 재밌겠다고 기대된다며 자리를 뜨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뭘 생각해보냐고 나는 당신 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정신 나간 언니랑 같이 살라는 거냐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누나가 외로워서 마음의 병이 든 거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그 병이 나을지도 모른답니다. 한 가족이고 자기한테 누나면 저한테도 친언니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가족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면 안 되겠냐고요. 그렇게 딱 3년만 살아보자고 그러고도 차도가 없으면 자기도 더는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 아니라 3일도 싫다고 그렇게 언니의 마음의 병이 걱정이면 언니 옆에 붙어서 호흡 불어주고 열 내려주며 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하냐고요. 남자친구가 누나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누나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냐면서 저더러 아픈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빚이 있는 시댁도 아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지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하마터면 똥물로 샤워할 뻔했다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서로 오순도순 살라고 퍼부어버렸네요. 아픈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더욱이 저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아픈 사람들 수발들게 할 생각으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는 거냐 따지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전 그렇게 누나가 걱정되면 아픈 누나 곁에 평생 있게 놓아줄 테니 저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문제가 누나한테만 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픈 누나며 아버님이며 다 수발들며 살 거라고 생각한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때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저런 며느리 자리라면 제 쪽에서 거절입니다. 덕분에 파혼하고 나서도 그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단칼에 떼어내버린 결정이 남아있는 후회마저 들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오랜 정이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충고 한마디만 더 해줬으면 하는 후회는 있네요. 결혼한다고 당연히 상대방이 자기 가족을 내 가족처럼 대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 말이에요. 그 사상부터 고쳐먹지 않으면 평생 너는 결혼 못할 거라고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한 것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